자, 독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일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 여러분들이 골라서 채워주시면 되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는 보기 A, B, C, D만 보셔도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빨리 먼저 파악해 주시고요. 일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 낭비하지 않자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요, 여러분, 따페이, 아까 페이 듣기 할 때 했었었죠. 동사 목적어, 서로 어울리는 동사 목적어는요, 그러니까 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급의 독해 일부분 목적어가 얼마나 많은 동사 목적어 관계를 알고 있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근데 중국어는 사실 말도 어려워요. 그렇죠? 배우기도 어려운데 글씨 장문하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 동사를 쓰면 꼭 이 목적어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5급이 그것을 배양, 기르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따페이는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오늘 독해 일부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빽빽하네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쵸? 여기에 나와 있고 문장 시작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라오반이라고 나와 있고요. 량른 두 사람이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서부터 그냥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그냥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有位老板在一家酒楼请客.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이 사장이요, 한 술집에서 请客 손님을 초대를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已经到点了 시간이 되었는데 只到了3个人 여기에 핵심이 있네요. 저 3명만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2人 2명 있네요. 중간에 한 사람이 지금 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계속 이어서 볼게요. 老板心里很着急 되게 급했죠. 自言自语的自言自语는 지 혼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잣말하다는 거예요. 혼잣말로 떠를 붙여서 부사로 말했죠. 念叨着라고 표현하죠. 念叨는 중얼중얼거리다 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로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该来的怎么还没来 라고 얘기했죠. 该뭐뭐 해야 되죠. 来的就是人 지금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와야 될 것이, 그러니까 와야 될 사람이 怎么还没来? 왜 안 왔지? 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세 사람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3人中有一人听他这么一说. 이 한 사람이, 세 사람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很生气, 화가 나서 站起来, 쓴 다음에 皱着眉头, 皱眉头는 이렇게 인상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皱着眉头, 인상을 쓴 뒤에 就走了. 가버렸어요. 老板一看有人走了. 여기서부터 사실 읽었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장님이요. 어떤 사장이 사람이 가는 걸 보고 나서요. 更加着急. 更加就是更더욱이라는 뜻입니다.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对, 2人说. 지금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갔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 두 사람을 꾸며줄 수 있는 말을 찾아줘야겠죠. 여기 핵심 포인트 바로 3명 중에 한 사람이 갔고 남아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다라는 표현, 두 사람을 꾸며줄 수 있는 말 중에서 골라주시면 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A번이죠. 지위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몰랐어도 나머지 거 보실 수 있어요. 끝은 한자 그대로 각자죠. 각자 두 사람. 말 이상해요. 탈락. 10번의 츠, Y는요. 이 밖에라는 뜻인데 조금 감이 있으시다면 츠, Y는 앞에 문장을 막 설명해요. 그다음에 이걸 설명하고 이 밖에 어떤 효능도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 이 밖에라고 쓰이지 직접적으로 명사를 꾸미지는 않습니다. 즈가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这个外 이거 외에도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D번의 비츠는 아까 제가 듣기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서로라는 뜻. 서로 두 사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지위는 위가 남다라는 남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두 사람한테 정답은 A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 라고 얘기했죠. 不该走的又走了 라고 얘기했는데 가지 말아야 될 것이 又走了 또 갔네. 지금 다 뒤에 사람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세 사람이 있었었는데 얘기한 거죠. 와야 될 사람이 왜 안 와?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기분 나쁘고 간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두 사람한테 다급해서 또 가지 말할 사람이 갔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 거죠. 우리 A, B, C, D 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위는 제가 이거 남을 여라고 했었었죠. 그것에 남은 거니까 나머지 남은 것이란 뜻입니다. 사실 지위는요. 제가 요거 문제 만들면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의 문제를 다 이제 펴놓고 이걸 찾아요, 단어로. 왜냐면 이 예문을 달려고 찾는데, 지휘는 2015년 9월 달, 그 다음에 2016년도 8월이었나 9월 시험에 한번 나오고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온다라는 거죠. 답으로 계속 됐었어요. 여기 봐주시면 흐치엔이라고 해서 하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품을 하면 지휘는 남은 사람들이 모밍지미하다 영문도 모르게 호잉, 호응한다니까 따라서 하품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다, 지휘라고 표현을 합니다. 끄즈는 한자 그대로 각자 제각기라는 뜻이죠. 끄즈 망칼러. 대부분 주어는 이렇게 복수 표현이 되겠죠. 새들이 다 각자 바빠지기 시작해서 누군 어디 가고 누군 어디 가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각자 끄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즈와이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거 외에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문장이 쭉 이어져요. 얘는 접속사로서 이 밖에라고 사용이 되고 그 뒤에 다시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츠는 서로라는 뜻이니까 뭐 서로 웃었다, 비츠 샤오러, 뭐 비츠 웨이샤오, 서로 간에 뭐 미소를 지어보았다, 비츠 아까 우리 듣기에 려제 부두어 서로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이렇게들 표현을 했었었죠. 답 정답은 A번이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가 나오고 3번 문제가 나옵니다. 2번은 앞에 슈어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쪼올러 갔다라는 말 앞에 어떻게 갔는지를 평용해주는 그쵸 부사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한테 아까 얘기했었죠. 아 가지 말할 사람이 또 갔네 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에 이어집니다. 这两个人一听 듣자마자요. 也皱起了眉头. 이 지는요. 동사 뒤에 붙어서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인상을 딱 찌푸리기 시작을 한 거죠. 지종일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짠치라이저로 또 갔어요. 세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 갔고 또 한 사람이 갔어요. 라오반 이칸 보자마자 위에 파저지 위에는 더 뭐뭐 할수록 이라는 뜻이죠. 더 막 조급했던 거예요. 또 이 셩시아도 이 셩시아도 남아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서 지위라는 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셩시아로 말 바꿔서 얘기했네요. 남아있는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번에 얘기했는데 第三位客人一听这话 요거 예, 站起来走了. 그러니까 뭔가 2번은 나쁜 말 한 거니까 세 번째 마지막 사람들도 가버린 게 되겠죠. 그럼 나쁜 뜻을 찾아줘야겠네.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안 가니?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겠죠. A번 볼까요? 你再让我考虑一下. 너 나로 하여금 더 고려하게 해줘. 이건 말이 어울리지 않다. 그쵸? 他去洗手间了. 이거랑 상관없죠.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지는 않았을까니까요. 10번 我们等的 기다린 정도가 太久了.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그 D번이 되겠네요. 남아있는 거. 여기 봐주시면 보고 나머지 사람한테 뭔 얘기했는데 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D번. 니까 너 보세요. 我又不是说他 내가 저 사람을 말한 게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한 게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뭐야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가버린 게 되겠죠. 그럼 3번 문제는 어떻게 갔는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간 거니까 화가 나면 사람들이 느릿느릿하게 가 이렇게 문을 박차고 빨리 나가버리게 되겠죠. 그거 찾아주시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D번이 되겠죠. 총총이라는 표현은 바쁘게 황급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표현 앞에 쓸 수 있는 수식어를 찾아주는 게 3번 문제였었죠. 오늘 A, B, C 다 지금 부사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번. 纷纷이라는 표현은요. 부사로서 잇따라 연달아인데요. 원래 纷纷의 의미는 낙엽이나 꽃들이 이렇게 떨어지다라는 표현을 纷纷이라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문학적 표현으로 아이고 大雪纷纷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뭐라 그러지? 눈이 엄청 이렇게 막 흩날리는 거, 이런 것들, 꽃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떨어질 때 그걸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사로서는 잇따라서, 연달아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이건 제가 독해 3부분에서 가지고 왔어요. 许多外地粮商, 곡식 판매 상이죠. 见 보더니요, 有利可图. 이 사자성어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이익을 얻을 만한 기회가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纷纷 분분이 잇따라. 여기 봐주시면,
뭐냐면 许多粮商이라고 해서 주어가 지금 많잖아요. 그쵸? 纷纷 분분히 将大米运往杭州 이 쌀을 항저우로 옮겼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纷纷은요 많은 사람 사물들이 잇따라 연달아라는 부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또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议论纷纷 우리도 뭐라 그래요?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표현하죠. 중국어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 룬펀펀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안은요 원래 얘가 어둡다예요. 그쵸? 어둡다 뭐 어둡다 암암리에 몰래 이렇게 의미가 파생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장군의 마음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진 안샹러 이미 몰래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이 가장 많이 나오죠. 찌엔은 우리 부사로서 또 다른 표현 뭐 있어요? 주찌엔이라고 표현하죠. 점점 점차라고 표현을 하죠. 그 찌엔 사실 이떠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 부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점점 점차 두 사람이 문장에서 비판하는 그 기준에서 의견이 불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찌엔 점점 점차 부사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총총은 우리도 총총망망이라고 많이들 표현해요. 그렇죠? 되게 급하게 떠나는 모양을 나타낼 때 바로 총총이라고 합니다. 니 지총총도 야오치날 보이시죠? 너 급하게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봐 있는 거 보이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딱 듣고 나서 뭐야 나 갈 사람이 가지 않았네? 라고 얘기했으니까 화가 나서 일어나서 가버렸던 게 되겠죠. 마지막 나오네요. 这位老板因为怎么怎么样把怎么怎么样 보이시죠? 뭐뭐 때문에 어찌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说话 말하는 게요. 不中听 中听이라는 표현은요. 듣기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예쁘게 한 거죠. 말을 안 예쁘게 해서 把 A 变成了B, A를 变成B, B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볼까요? 请客, 손님을 초대한다라는 게 变成了主客, 이 단어는 아셔야 돼요. 주라는 표현은요, 쫓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지자, 그쵸? 가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돼지예요. 돼지를 이렇게 안내하다 해서 쫓아내다라고 할 때 바로 주라고 하죠. 주커라고 표현하면 손님을 쫓아낸 게 된 거죠. 把客人 손님들을 또 跑了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갔는지 바오는 얘네 지금 다 동사잖아요. 동사 뒤에 붙어서 바오는 어떻게 갔다라는 걸 형용을 함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정답이 있죠. 주커 쫓아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에 문장도 쫓아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걸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정답 쫓아내다, 내보내다 찾아주시면 답은 몇 번? 저 C번이죠. 깐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가는요, 여러분, 걸음조자예요. 그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막대기를 형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양이나 동물의 무리를 이렇게 쫓아내다 해서 단어가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저라고 얘기하거나 간파오라고 하면 쫓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예전에 학원에서 수업할 때 중국인 선생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막 학생들 오면 왜야 다 간저라고 얘기해요. 내가 쫓아내야지.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간저 이렇게 쫓아내서 가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물론 가는요 그 외에 쫓아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A, B, C, D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쪼이라는 표현은요. 한자 봐주시면 얘도 가다라는 의미의 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원래 이 뒤에 부분은 그 관료들, 그쵸? 병사들이 이렇게 뒤를 쫓아가는 걸 나타냈었대요. 그래서 뒤쫓아,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예문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情绪低落时 기분이 좀 나쁠 때는요. 정서가 떨어질 때는 很多人容易疯狂追到라고 표현을 했죠. 어떤 사람들이 되게 미친 듯이 쫓아간대요. 여기 뭘 쫓아가냐면 电视剧라고 얘기해서 요새 HSK 독해 부분에 그 드라마 연달아서 보잖아요. 우리 쉴 때도 그걸 이제 표현을 바로 追剧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딱히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하나 봐요. 쭈이쭈이라는 표현이 밀렸던 드라마 왕창 몰아보는 걸 바로 쭈이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쭈이가요. 그 속도를 쫓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셨죠? 쫓아가다라는 의미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이라는 표현은 완전 달라요. 얘는 재촉하다라는 뜻입니다. 금요일은 늦을 것 같은데 니打电话추이 이샤타 하면 좀 재촉 좀 해봐 라고 할 때 추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는 쫓아내다라는 말 외에 얘도 뒤쫓다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쭈이는 그냥 진짜 앞서간 걸 그냥 뒤쫓아가다라는 걸 쭈이라고 얘기하고요. 가는 약간 느낌이 서둘러요. 뭔가 요거에 서둘러서 따라잡아야 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간시머라고 얘기해서 뭐 유행 같은 거 패션을 따라잡다라고 할 때 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쭈이랑 간은 서로 똑같이 나와서 해석이 쭈이에는 간이라고 나와 있고 간에는 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약간 어감상 간은 좀 서둘러 가다 그리고 따라 잡을 수 있는 거 따라잡다라고 할 때는 바로 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를 따라잡다 비행기 타야 돼요. 비행기 못 타겠어. 간부샹 페이지라고 표현을 하죠. 서둘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쭈이라는 표현은 그냥 앞에 있는 물이나 그냥 쫓아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는요. 이 때를 타자죠. 손수변이죠. 손으로서 얘는 울타리를 상징한 거예요. 이렇게 막아서다. 그렇죠? 이 모양 그대로인 거죠. 라는 막아서다예요. 그래서 대부분 뒤에 뭐가 보냐면 란쭈가 붙어요. 이렇게 저지하다, 가로막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은 정답은 마지막 4번은 마지막 손님까지 쫓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깜파오라는 표현 정답 10번임을 알 수 있었네요. 자, 넘어가서 독해 2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2부분은 우리 ABCD 읽고 지문에 맞은 걸 ABCD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저는 보기 먼저 좀 읽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찾아서 문장 빨리 푸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ABCD가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함축하고 있다면 처음과 마지막을 잘 봐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ABCD 먼저 봐주시면 바이허 백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5번 시작도 여기 봐주시면 백합이에요. 그렇죠? 백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먼저 판단하시고 A번 보도록 합시다. 百合象征友谊, 象征 우리 쓰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상징하다. 우정을 상징합니다. 라고 나왔네요. 아이고, 제가 아까 듣기 할 때 요이 할 때 이거 말씀 먼저 빼먹었다. 그렇죠? 필기를. 자, 象征友谊라고 해서 우정을 상징합니다. 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그럼 빨리 우정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A번 탈락. B번 볼게요. 百合有助于消化. 자, 이 단어 체크해 주셔야죠. 有助于라는 표현은 무엇에 도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위가 전치사로서 꼭 수로 동사 뒤에 붙죠. 무엇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빨리 消化 찾으세요. 없고 없어요. 약물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만 소화는 나와 있지 않아요. 탈락. 정답 10번이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저 약용같이 약용이라고 해서 정답 10번이네요. 요시의 바이허 어떤 백합들은요. 쥐요 가지고 있습니다. 야용价值 약용가치. 근데 여기 약용식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 10번이죠. 그러니까 다 안 보셔도 문제 풀 수 있어요. D번 볼까요? 百合可以大规模种植. 种植이라는 표현은요. 재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식물을 좀 심는 거예요. 대규모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百合属는 여기서 동사로서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多年生草本植物, 다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넘어갑시다. 主要分布在라고 얘기해 보이시죠? 分布라는 표현은 분포되어 있다죠. 짜이가 붙었으니까 어디에 분포되어 있어요? 북반구 온대 지역 보이시죠?温带地区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라는지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全球已发现100多个品种. 전 세계에서 100여 개의 품종이 발견돼요. 바이허 바이두에다가요. 백합 바이허 치시면 이거 바이허 설명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두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볼까요? 中国是百合最主要的起源地 보이시죠? 항상 뭐가 됐든 중국은 꼭 다 좋은 것만 나오죠. 백합의 주요 기원지입니다. 골프도 중국에서 시작했고 독해 3부분에 나왔었죠. 또 뭐 하나가 포도였었나? 포도도 뭐 주요고 토마토도 주요 산지. 중국은 대단한 나라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是입니다. 百合属植物. 제가 이때 슈는 아까 앞에서 속하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속하다라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슈이 앞에서 나와버렸잖아요. 명사로서 종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백합 종류 식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백합 종류 식물의 자연 분포의 중심입니다. 어디가요? 중국이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百合的主要应用价值, 응용 가치, 그쵸? 사용 가치는요. 在于어디에 있습니다. 관상, 관이 보다라는 뜻이니까 관상도 보다라는 뜻이 있겠죠. 관상에 있고요. 어떤 일부 품종들은 可作为, 라는 표현은 무엇으로서 사용되다, 무엇으로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蔬菜, 야채와 채소와 약물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으므로 정답은 10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다 안 읽어봐도 되는 문제는 처음부터 다 읽고 있으면 시간 너무 아까워요. 가뜩이나 지금 5급은 우리 독해 보면 시간도 없는데 일치하는 거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요. 제가 쥐요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쥐요도 그렇고 용요도 그렇고 둘 다 사전에 보면 가지다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서 좀 적어봤습니다. 쥐요는요. 여기 보이시죠? 가치, 용도, 특징, 의미, 수준 같은 것들 추상적인 걸 가지고 있다. 具有라고 표현합니다. 具有什么什么价值, 가치가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용여라는 표현은요. 좀 대규모의 많은 것들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걸 말해요. 봐주시면 财富라고 해서 재산, 土地 보이시죠? 땅, 인구,权利 이런 것들 내가 조금 돈이나 권력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 보유하다 할 땐 용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죠? 선진 기술 같은 것들을 보유하다라고 할 때는 용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개 차이점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독해 다 했어요. 독해 부분 조금 내용이 많았었죠. 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보기에 ABCD에 나왔었던 단어 제가 따로따로 해드린 것들은요. 정리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독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